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유형의 학생인데요. 분명 A, B를 하라고 했는데 A, D를 강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음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경우도 오랫동안 학습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대부분 그 오랜 기간을 문자 학습에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알아버리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듣고 무슨 뜻인지 아는 걸 목적으로 리스닝이라는 걸 행합니다. 애초에 저는 이거를 듣기를 위한 듣기, 즉 귀를 위한 듣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해석과 이해, 즉 뇌를 위한 듣기거든요. 우선 듣기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회화가 안 되고 듣기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깨버리기 위해서 옛날에 몇 가지 테스트를 자주 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한 10개 정도 되는 문장을 줘요. 그리고 최대한 이것처럼 카피를 해보라고 이제 할 때 10개 문장 중에서 한 4번째나 5번째 정도에 되게 쉬운 인사말 하나를 끼워 넣어요.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 학생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 번째 유형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서 걸러져요. 연습을 안 해오거든요. 나 이거 아는 거다 개꼴 하면서 안 해요. 안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이상한 소리로 안녕하세요가 나와버려요.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여기서 잘 안다는 건 뜻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그 문장의 소리가 제일 안 비슷해요. 오히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카피하자라고 하는 문장들이 카피율이 훨씬 높아요. 선생님이 있으시면은 은근슬쩍 되게 쉬운 문장 카피하게 해놓고 그거 하나도 안 비슷해, 그 소리 아니야 라고 이제 몇 번 충격요법만 줘도 생각보다 방향 잘 잡혀요. 근데 독학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애초에 이렇게 쉬운 것이 안 비슷할 리가 없다고 깔고 가요. 그래서 본인이 눈치를 못 채요. 문자학습자의 특징입니다. 지난번 설명이랑 좀 겹치는 것들이 있죠. 문자학습을 오래 하면 본인들 기준에서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걸 못한다거나 모른다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듣기는 되는데 회화가 안 된다고 스스로를 진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죠. 듣기도 잘 안 돼요. 듣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 문장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듣기가 된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화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해요. 상대적으로 듣기보다는 회화가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반대로 회화가 되는데 듣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좀 비슷하긴 해요. 요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긴 할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본인의 문제점 해결을 CC로 하려고 해요. 리딩이죠. 듣기는 내가 A, D로 충분히 해왔어요. 문장을 듣고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걸로 난 듣기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을 해서 회화 연습을 해야지 하면서 CC로 가요. 즉, 대본을 보고 리딩을 합니다. 듣고 뜻을 이해하고 문자를 떠올리거나 눈으로 보고 리딩을 해요. 이 유형은 아는 것도 많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깔고 문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유형이면은 본인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는 건 잘 들리는데 모르는 건 안 들려요. 여러분, 아는 건 잘 들리는데 모르는 건 안 들린다라는 이 한마디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당연히 안 들리지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눈앞에 계세요? 그럼 되게 차가운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들리는 건 들리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듣고 그냥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영상에서 월 소리 카피하셨을 때 그거 한국어 철자로 아예 존재도 안 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어로 뭐라고 표기도 못하고 뜻도 없었어요. 의미는 몰라도 문자로 표기하진 못해도 카피는 할 수 있어요. 일단 흉내내고 나서, 그래서 이 월? 이거 어느 나라 말인데? 이걸 문자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데? 이 방향이라는 거죠. 아는 건 잘 들리지만 모르는 건 안 들린다고 스스로를 그냥 딱 그 선 안에 넣어버리면은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구문을 이해하고 문어체, 구어체를 따로 공부하고 그 지식으로 듣기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오래되면 당연히 소리학습은 점점 멀어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문자학습으로 인풋을 시키셨을 테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면서 또 포시식 단계에 올 겁니다. 어떤 상황? 추리가 안 되거나 모르는 말이거나
혹은 아는 건데도 감정이 들어가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톤으로 소리가 나오면 또 안 들린다는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모르는 것이 나오면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부분을 포기하고 들리는 것으로 추리를 하는 습관을 가질 때도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키워드 소리를 들어야지 이걸 목표로 잡아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거의 로또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다 들리는데 키워드 소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문장이 통으로 안 들렸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키워드를 인식하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추리의 뇌를 풀 가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학생들에게 추리하지 말라는 의도로 제가 이제 직구준 선생님이 저 같은 일부러 문장을 가끔 꽈서 낼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어로 해석하기 좀 힘든 어떤 문장을 학생들한테 줘요. 뭐 일본어로 치면 수동이나 사역성 같은 문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등장인물은 나랑 뭐 내 형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무언가를 먹는 문장을 이제 딱 만들어 주면은 되게 재밌게도 케이크나 초콜릿, 치킨, 피자 이런 거 써주면 다 본인이 먹으려고 하고 피망이나 양파나 약 같은 거 써주면은 다 자기 형제를 먹이려고 그래요. 같은 문장이고 음식 종류만 바꿔도 학생들이 틀리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혹은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케이크는 선생님이 먹은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하고 막 우울해하면서 얘기하면은 선생님 피망을 먹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제가 막 웃으면서 피망을 먹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 피망을 왜 그런 텐션으로 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좀 그런 겁니다. 키워드라는 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때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키워드가 없으면 이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를 기본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라는 건 내가 전체 문장을 이해하고 요약 정리까지 다 끝나고 나야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키워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듣기를 했어도 난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나 하나도 안 불편했는데 만약 이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소리 빼고 나머지 부분, 즉 문자 부분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유형의 학습자들 중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중간에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고 문자 베이스를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 영역이 나에게 있어서 약했던 소리 영역을 엄청나게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떠듬떠듬이든 그럭저럭 내가 알고 있는 문장으로 잘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동시에 본인만 소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해당 외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딱히 힘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가끔 안 들린다라는 순간이 오긴 하지만 역시 상대방한테 좀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문맥이나 전후 상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끔 산으로 갈 때도 있긴 하지만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수능 쳐서 찍히 신공 포함해서 2등급 맞고 그 뒤로 영어를 버렸다고 했죠. 이게 문자 학습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성향에 맞으시면 그냥 이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문자 학습 실패자인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세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해보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문자 학습이 아니라 소리 학습을 선택한 이유는 문자 학습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 그걸 끝까지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의 문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제 경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 성향과 추구하는 방향에 안 맞았고 그래서 실패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안 들어서 소리 학습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전 제가 문자 학습을 해가지고 해당 외국어가 할 수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유형의 학습자분들은 정말로 이 문자 영역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어중간한 데서 멈춰버려요. 한국어로 표현이 안 되는 문장은 애초에 안 들릴 거고요. 왜냐하면 추리의 뇌를 정말 많이 가동해야 할 테니까요. 오류도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은 할 수 있다고 느낄 거예요. 한국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투 혹은 현지식 표현, 즉 한국어에 없는 현지 특유의 말투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거든요. 듣기는 추리로 꾸역꾸역 넘기고 말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한국어 베이스로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실은 듣기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맨날 하는 말만 해요. 저는 회화가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요런 또 문제가 생겨요. 현지 감각 물씬 풍기는 표현을 말하지 못하고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지에서 사용하는 더 다양한 표현을 배우면 좀 레벨업이 될 것 같다 보니까 드라마 학습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난 알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드라마 학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파악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쉐도잉을 비롯한 드라마 학습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뭐지? 이런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이 뜨는 첫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하기 쉬운 드라마를 추천해 주세요. 이걸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시죠. 이 유형은 학습하기 쉬운 드라마를 찾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뒤집어야 돼요. 제로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유형의 친구들에게는 어드바이스 하는 한마디가 한국어 버리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 역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전 어렸을 때도 이 소리 많이 들어봤고 거의 모든 선생님의 고정 레파토리예요. 이거 별로 특별한 단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형의 학생 입장이었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처럼 들리는 그 기분도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한국어 버린다고? 그걸 어떻게 해? 아니, 한국어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어쩌라고? 이렇게요. 사실 이 유형은 선생님만 옆에 있으면 진짜 빨리 고쳐지거든요. 애초에 한국어가 떠오를 시간 자체를 안 주는 훈련으로 길을 터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독학을 할 때는 스스로 본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독학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쉬운 걸 듣는 거랑 정말 어려운 거 듣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정말 쉬운 거를 듣는 거는 인간 소리 말고, 그러니까 드라마의 이렇게 막 생생한 그런 사람의 말소리 말고 감정 쏙 빠진 MP3의 완벽한 성어 발음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장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운 걸 하라고, 나 이미 일반인 레벨인데 유아용 레벨을 하라고,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요. 한국어 해석이 너무 쉽게 돼버리니까 뭘 할 게 없거든요. 이걸 카피하라고 하면은 뭐 3초면 끝날걸요? 그러니까 따로 집착할 게 없으니까 소리에 집착하게 돼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해석 이미 알지, 표기할 줄 알지, 그래 뭐 1초면 끝나는 거 오늘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소리 집착이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아예 어려운 걸 들을 때는 내가 기댈 게 소리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더 괜찮게 A-B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걸 들으려고 해요. 그럼 되게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은 효과는 후자가 조금 더 나오긴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전자 추천이에요. 즉 아주 쉬운 MP3 소리를 먼저 듣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라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이 유형의 분들은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으면은 이 후자 문장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 금방 와요. 적어도 MP3 수준의 소리는 90% 이상 소리 멘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말해주는 듣기평가 수준의 소리는 최대치로 카피를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뜻은 몰라도 괜찮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소리를 충분히 카피할 수 있는 수준의 소리 적응력을 가진 후에 MP3가 끝나면 감정이 있는 성우의 소리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인간 소리로 넘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어휘나 표현을 많이 익혀서 소리를 또다시 추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유형의 학습자가 A와 B를 강화시키는 이 훈련이 아니라 그냥 CC라인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난번 영상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의 학생이 될 거예요. 즉 CCD, 또 문자 학습 라인에서 리딩만 열심히 하고 듣기는 뜻을 추리해서 이해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험에 특화된 귀를 갖게 되실 겁니다. 오랫동안 해도 회화가 안 되거나 듣기가 안 돼서 고민하는 내가 몇 년 뒤 혼자 멍하니 서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분들은 아주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서 A, B 강화를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